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를 그것을 계승한 균형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밸런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절대적으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굴종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연합사 해체가 어려워지니까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고, 또 방위분담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계속 타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정부에부터 시작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균형외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3년 반 동안에 거둔 성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을 한번 평가해 보시죠. 균형 외교의 결과를 평가해 보면 중국은 한국을 아예 속국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했고 경제 모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홀대를 받고 있고 딴지 걸기를 당하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보시죠.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인내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방위 분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타결을 하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으로서 한국 출신인 유명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이 중국에 대한 굴종, 짝사랑,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은 완전 딴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한번 보시죠. 시진핑 중국 주석은 10월 23일에 중국군의 한국전쟁 출범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내용을 보시면 위대한 항미 원조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신중국의 안전을 지켰으며 중국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미국의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미 원조 전쟁 중 중조,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양국 인민과 군대는 동고동락하며 생사를 같이 하며 피로 인내한 우위를 맺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자기들이 함께 전쟁을 수행한 혈맹이고요, 한국은 그 적대국인 거죠. 그 상대방인 거죠. 이게 3년 반 동안 우리가 이룩했던 한중 외교의 실상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은 아예 한술 더 떠서 한국 전쟁이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발발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쟁은 북한이 한국 침략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공청단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상방 간의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전에 남북한이 티격태격하면서 군사력 도발을 하다가 그 우연한 그러한 계기에 의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중국은 완전히 역사를 날조해서 이 한국 전쟁은 남북 간에 어쩌다 생긴 내전이었고 거기에 미국이 잘못 개입을 해서 중국이 병력을 보내서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3년 반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한 게 겨우 이겁니까? 중국은 한국을 하대 아랫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가 상국이다 하는 상국관과 자기가 종주국이다 하는 종주국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을 관리했었고요. 그리고 필요시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저는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2017년 4월에 트럼프와 마랄라고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은 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이 동북 공정으로 한국의 역사 자체를 말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것을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제 생각으로는 과거 조선시대의 사대주의를 한국이 수용하는 공식적인 절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나서 중국이 더욱더 한국에 대해서 하대하고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국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정부는 이 시진핑과 그 다음에 공청단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며칠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여론에서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에 대한 파괴로 보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지 및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한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 등과 같이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중국에 대한 항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심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말까지 추가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했지만 또 이제 중국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이걸 중국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의지와 결의가 없는 이런 말입니까? 저는 현 정부 사람들이 진짜 중국의 속국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현 정부의 대중국 굴종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사대와 같은 의식과 행동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한미 관계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입장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급기야 2017년 10월에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책에 참여, 사드 추가 배치, 그 다음에 한미 군사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하지 말라는 그 우려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 3부를 합의한 겁니다. 중국이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 협력하지도 않고 스타드를 추가로 배치하지도 않고 일본과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극단적으로 보면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한테 양도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의 안보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중국의 이 요구대로 따라한 거죠. 사실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사람들을 바로 완벽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횡행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방한했으면 그 시진핑 방한을 위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어떤 속국이 상국의 입장을 항상 고려하고 상국의 황제라 그럴까요? 지도자가 방한하기를 바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봤습니다. 우리는 2008년도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과의 관계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잊고 있지 모르지만 주요 안보 관련 사안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요. 2010년에 3월 26일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천안함 폭침 2달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국제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중국은 중립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이 사건을 회부하니까 중국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안보리 결의안이 안 나오고 의장성명, 구성력이 없는 의장성명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북한 측의 입장도 포함시켰어요. 연평도 포격요. 2010년 11월 23일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포격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시 철저한 중립이었습니다. 오히려 양국 대사들 다 초치해서 함께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군사훈련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 하는 그 입장, 북한의 입장을 더욱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가피해진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면 공중에서 역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일부 좌파들이 아무 근거 없는
그러한 그 루머를 갖고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은 그것이 자기들의 안전에 위협된다면서 배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드가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북한한테 핵미사일을 포기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하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가 어떻게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겠습니까? 방어무기인데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 땅에서 요격할 뿐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중국은 협조했습니까?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니까 김정은이 중국을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북경, 한 번은 대련에서 만났습니다. 뭘 협의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을 속여서 북한의 핵무기를 계속 강화하느냐 이 방안을 논의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고 현재와 같이 계속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김정은이 최초에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지만 중국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한민족이 서로 싸워서 다 죽든지 말든지 그 상관이 없는 거죠. 아마 오히려 그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24일 독일 훔볼트 포럼 워크숍에서 우리 아시아관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거기 한국관에 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시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청나라의 속국이었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의 수집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를 여는데 우리 물품이 적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말 틀린 게 있습니까? 우리가 1936년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삼배 구고도를 하면서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독립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그 다음에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우리를 독립시켜 준 거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다시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부정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만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한다고 역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 전시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그 큐레이터가 자기가 말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수집가들이 왜 한국 물품 별로 수집하지 않는가의 이유를 설명한 것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분명히. 따라서 자주를 해야 될 것은 미국이 아니죠. 미국 우리 속국으로 만들었습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자주, 마음속으로부터의 속국에서 탈피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주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북핵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중국은 왜 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제하겠습니까? 미국이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전 세계 최강국이 한국 뒤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없어지면 중국은 한국을 바로 병합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미국을 동맹국으로 두면서도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훼손하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관계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적인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경쟁국인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정경분리 원칙에 근거해서 경제만 치중해서 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한일 관계 증진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진다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정말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 정부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현 정부의 균형 외교의 한계,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균형 외교가 아닌 한미동맹 강화 위주의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우방국이나 인접 국가가 아니라 속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하지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북핵 대응이나 중국과의 자주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한미동맹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끄럽더라도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처럼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중국하고 관계를 정진하고 북한에 대해서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역사를 반복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에 관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정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서 위태롭다면 관계 정진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냉전 시대에 중국과 협력 없이도 충분히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수록 중국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정말 한국을 속국으로 인정하고 또 속국으로 만들고자 할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